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국가가 자국과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적국에게 뒤집어 씌운 정부 주도 자작극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를 가짜 깃발 작전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자국민에게 인명피해를 주고 이 책임을 비난하려는 대상에게 뒤집어 씌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과거 목선의 깃발에서 유래되었는데, 적군의 목선을 공격하기 전에 원래 깃발을 내리고 적군의 깃발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 자작극은 적국에 대한 분쟁이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국한된 것이 아니며, 과거 이탈리아처럼 국내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알려지다 보니 육해 공군의 교전 수칙은 모두 가짜 깃발 작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자작극을 이용해 왔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자작극은 역사적으로 대중들의 사고방식을 조작하는데 이용되어 왔고, 비이성적 개인은 드물지만 시대적 차원의 조직, 정당, 국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는 폭력만큼 대중들을 갑작스러운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하였고, 조셉 스탈린은 대중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폭력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만약 대중들이 그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대중들은 필요한 법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작극을 꾸민 정부 관료들이 직접 기록으로 남겼거나 구두상으로 인정한 내용들로 특정 국가가 기획해서 적국이나 자국 시민에게 뒤집어 씌운 자작극의 내용입니다. 먼저 1931년 일본군은 만주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철도를 폭파시켜 중국에게 뒤집어 씌웠고, 이게 만주 사변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에 도쿄에서 열린 극동 군사재판에서 일본군 고위 장성 하시모토를 포함한 만주 사변 계획의 여러 입안자들은 이를 인정했고, 만주 사변의 목적이 관동군에 의한 만주 점령이었다는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인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군들이 독일 전범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니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나치 친위대 소령은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 다른 나치 공작원들과 함께 독일 시민들과 독일 자원을 공격한 자작극을 벌였다고 인정하였고, 니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나치 장성 프란츠 할드는 1933년 나치 지도자 게링이 공산주의자들을 거짓으로 비난하기 위해 독일 의회 건물을 불을 지르는 자작극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진상조사단은 1998년에 발생한 인종폭동에서 군부대가 폭동에 개입되었고, 일부는 고의적으로 폭동을 유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인종폭동은 인도네시아 인구 3%를 차지하는 중국계 화교들이 대부분 불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당시 수하르트 독재 정권은 이를 교묘히 조장하였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후 심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해 반정권 폭동이 발생하자 수하르트는 군인들을 시켜 중국계가 데모를 조직했다고 소문을 퍼뜨려 정부로 향한 국민 불만을 중국계 화교로 돌렸었죠. 그리고 1940년 스탈린은 비밀 경찰의 지시에 폴란드군 장교와 민간인 22,000명을 묻어버리고, 이를 독일이 한 짓이라고 했는데, 현 러시아 의회와 푸틴 대통령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이것을 자신들의 짓이라고 인정했었죠. 22,000명의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자작극은 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6년에서 48년 있었던 영국 정부는 유대인 박해를 피해 5척의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던 유대인들을 전부 수장시켰는데, 영국 정부는 당시 아랍 팔레스타인 수호자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어서 이들이 배를 수장시켰다고 거짓 주장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이스라엘은 이집트 내 이스라엘 조직으로 미국 시설물 여러 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이를 아랍인들의 소행으로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당시 폭탄 하나가 너무 빨리 터지는 바람에
이스라엘 조직원이 발각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작극임을 인정했었죠. 치밀한 작정으로 정평이 난 이스라엘도 이런 실수를 하네요. 그리고 미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과거 이란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자 총리에 대한 적대심을 고취시키려고 미 정부부가 이란인들을 고용, 공산주의자로 둔갑시켜 폭탄 공격을 자행했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터키 총리는 1954년 터키 정부가 반그리스 폭력을 선동하기 위해 그리스에 있는 터키 영사관을 폭격하고 근처에 있던 터키 국부의 생가에 피해를 입혀 그리스의 책임이라고 몰고 간 사실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를 친 영국 총리는 1957년 자신과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시리아 정권 교체 수단으로 공격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유럽 여러 나라에 폭력을 행사해 유럽에서 반공주의를 일으키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이 작전은 전직 이탈리아 총리, 판사, 방첩부대장, 나토와 미 국방성, 미 정보부 도움으로 1950년대 발생했고 그 수가 11가지나 됩니다. 1960년 터키 총리 사건, 1966년 포르투갈 폭탄 사건, 1969년 이탈리아 피아차 몬타나 사건, 1971년 터키 공격 등등입니다. 미 국무부의 공식 문서에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정당화를 위해 당시 미 합창의장과 고위 관료들이 도미니카 내 미국 영사관을 폭파시키려고 계획했던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부의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1962년 미 합동참모부가 쿠바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비행기 폭발 사고를 저질러 쿠바에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당시 이 계획에는 비행기를 바꿔치기 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리고 한술 더 떠 미국은 쿠바 카스트로 정부 고위 관료를 매수해 미국을 공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구실이 된 통킹만 사건도 북베트남이 미국 구축함을 공격했다고 조작된 것이라고 최근 미 국가안보국이 시인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터키 군 고위 장성은 1970년대 터키 군대가 사이프러스의 이슬람 사원을 불태운 뒤 적군에게 뒤집어 씌웠음을 인정했었는데 당시 그는 대중의 저항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선동 작업은 특수전의 일부이고 우리는 이슬람 사원을 불태웠다고 인정했고 이런 작전들은 단순 예시일 뿐 이미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는 1984년 리비아에 있는 카다피의 시설에 라디오 송신기를 설치하고 자신들이 녹음한 가짜 공격 정보를 방송해 마치 카다피가 공격을 주도하는 것처럼 꾸민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리비아를 폭격했었죠. 또한 러시아 고위 장성과 정보부 관료들이 인정한 내용으로 1999년 러시아 정보부는 체첸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 내 민간 아파트를 폭격시켰고 이를 체첸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이탈리아 제네바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던 시위자들을 폭력 진압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2개의 화염병을 점거물로 내세워 경찰에 대한 흉기 폭력으로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09년 영국 국회의원은 런던에서 있었던 G20 반대 시위에 사복 차림 경찰이 대중들을 선동해 폭력을 유발시키는 현장을 봤었다고 정언하였고 2005년 팔레스타인의 평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돌을 던지고 팔레스타인에게 뒤집어 씌운 사실을 인정했고 2011년에는 이집트 정부 관료들이 정부에서 고용한 무리가 박물관 유물을 훔쳐 평화 시위를 하던 시위대에게 뒤집어 씌운 사실을 인정하는 등등 방금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국가와 정부 주도의 수십 건의 자작극이 밝혀졌는데 이는 대중을 선동하고 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헤르만 괴링은 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가 지도자들이며 사람들을 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간단하다. 이들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쉬운 문제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선 거저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고 말하고 평화주의자들을
애국심이 부족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면 된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국민이 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